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AI 업계의 정말 쇼크 그 자체였던 한 사건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국가대표 AI를 뽑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정말 거대 기업이 글쎄 똑 떨어진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경쟁이었다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논란은 바로 이 헤드라인 한 줄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대표 AI판 흔들, 네이버 탈락 충격. 여러분, 한국에서 네이버의 위상은 다들 아시잖아요. 거의 한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네이버가 가장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에서 탈락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업계 전체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배경에는요, 대한민국 정부의 아주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이끌어갈 말 그대로 국가대표 선수를 뽑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가 펼쳐진 거죠. 자, 그래서 1차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 곳은 LG, SK텔레콤,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한 스타트업이죠. 업스테이지. 여기까지는 다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바로 탈락자 명단에 있었어요. 게임 업계의 거물, NCAI,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무게감 자체가 다른 그 기업, 바로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의 탈락은요, 그냥 단순한 이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올림픽에서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가 갑자기 예선에서 미끄러진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이었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떠올랐습니다. 아니, 왜? 그리고 그 해답은 탈락의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두 회사가 떨어진 이유가 완전히 아주 달랐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점수가 낮아서요 같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두 회사의 탈락 사유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NCAI. 여기는 간단해요. 그냥 종합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성능 경쟁에서 밀린 거죠. 자, 그런데 네이버는 이게 훨씬 복잡합니다. 점수는요, 오히려 상위권이었어요.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독자성이라는 정부가 딱 내건 이 결정적인 기준 하나를 통과하지 못해서 탈락해버린 겁니다. 점수는 높은데 탈락이라니 이상하죠? 그러니까 NCAI의 탈락은 뭐랄까 깔끔합니다. 성능 경쟁의 결과였으니까요. 더 파고들 게 없죠. 이제부터가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도 왜 떨어졌는지 바로 네이버의 이야기로 모든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성능은 최고 수준인데 독창적이지 않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들 혼란에 빠진 겁니다. 아니, 성능이 그렇게 좋았다면서 대체 정부가 말하는 그 독자성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정의한 독자성은요, 아이디어의 참신함이 아니라 바로 출처 증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뇌의 역할을 하는 가중치, 웨이츠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완전히 백지 상태,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수하게 우리 데이터로만 직접 학습시켰다는 걸 증명해내라.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다른 회사 차의 설계도를 참고해서 공부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엔진을 통째로 가져다가 우리 차에 싣고 이거 우리가 만든 새 차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이버의 경우가 바로 이 엔진 재활용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알리바바의 QN이라는 모델의 일부를 가져와서 썼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평가는요,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기술 테스트의 탈을 쓴 아주 강력한 정책적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정부는 그냥 성능 좋은 AI를 원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해외 기술에 기대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완전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이 작은 사건 하나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한 경쟁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소버린 AI, 우리말로는 AI 주권 경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성능 좋은 AI를 사다 쓰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 땅의 인프라, 우리 국민의 데이터, 그리고 우리의 인재를 가지고 AI를 직접 생산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움직임이에요. 이제는 단순 성능보다 국가 안보나 기술 독립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 당연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어요. 보세요. 아랍에미리트는 아랍 문화에 딱 맞는 모델을 만들고 있고, 프랑스는 국가 안보 때문에 무조건 자국 서버에 AI를 돌립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언어에 특화된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요. 다들 각자의 생존과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 독자 AI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번에 봤던 그 독자성 테스트는요, 이름만 독자성 테스트였지 사실은 AI 주권 테스트였던 겁니다. 그냥 제일 잘하는 모델 뽑는 기술 대회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대한민국만의 AI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거대한 국가 전략의 일부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발자,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은 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신호들이 있거든요.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각자 입장에서 봐야 할 게 좀 다릅니다. 먼저 개발자분들이라면 이제 성능만큼이나 이 모델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런 국가 프로젝트를 통과한다는 게 그냥 돈 버는 계약 하나 따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앞으로 모든 공공사업을 위한 신뢰의 보증수표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은 이제 모델 만드는 회사만 볼 게 아니라 데이터센터, 보안, 규제 준수 솔루션 같은 AI 주권 생태계 전체로 시야를 확 넓혀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앞으로 이 경쟁은요, 당연히 더 치열해질 겁니다. 일단 이번에 합격한 팀들은 다음 단계로 쭉 나아가고요. 정부가 2026년에 한 팀을 더 뽑을 거라고 해요. 기회가 또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단순히 성능만 좋다고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능은 기본이고 여기에 독자성과 우리 스스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올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가장 빠른 모델일까요? 아니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일까요? 정답은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AI 경쟁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기술 속도전에서 신뢰와 주권이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